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2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절반이 30년 후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방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속 깊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충남 지역이 전국에서 5번째로 나타나서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맹활약해 주셨어요. 충남 예산으로 기촌한 지 6년 차이십니다. 유혜선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혜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공주대학교의 원성수 총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품 인삼의 고장입니다. 문정우 금산군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문정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제고도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여군수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지난주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고요. 오늘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님은 행정학자로서의 또 해안을 저희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좋은 의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그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현실적이겠는가 그 돌파구 마련하는 데 더욱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안내 영상 없이 바로 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열띤 토론이 진행됐는데 시간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세 분의 소감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유 선생님. 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만 막 하다가 끝나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문 군수님. 예,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오늘 인삼의 힘으로 자꾸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이라서 또 출연자가 많습니다. 박 군수님. 네.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큰 문제다 보니까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겪고 있는 현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또 밀접 생활 행정 면에서 하실 일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 총장님은 심화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는데 우리 삶의 문제 중에서 또 교육의 문제도 연관된 거라서 지방대학도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것은 올해 신입생 충원부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전 충남권까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립대 그리고 국립대까지 저 아래 지방에서는 다 미달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올해부터 올해 이제 약 7만 명 정도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계속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서 그 부족액이 24년도 가면 12만 명에 이릅니다. 그 후부터 한 10여 년간 그 12만 명 정도의 부족분이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대학의 절반 이상이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지역에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은 지역 경제가 예. 붕괴가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될 그럴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중간중간에 그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박정인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특히 우리 충청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인구 감소의 위기 그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시죠. 네, 우리 충남은 그래도 비교적 수도권에 가까워서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뺀 지방 도시 중에 충남의 인구 유입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나온 뉴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업 지역이 북부 공업벨트 지역이라고 천안, 아산, 당진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인구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외의 지역은 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여 같은 농촌 도시는 연 지금 1,000명 정도 10년 이상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 2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6만 4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거를 더욱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구 감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백제 고도 아닙니까 부여군이? 예. 그래서 옛날에 백제 시대 때 오박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공예 부분인데요. 우리 부여 문화재청에 속해 있는 국립전통문화대학교가 마침 있습니다. 20년 됐는데요. 여기를 축으로 해서 청년 공예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을 좀 많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전략이고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그 문화예술 공예 부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부여에 좀 오셔서 부스스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스. 으스스가 아니고 네. 부스스인데요. 부여에서 스페인어로 공부를 해서 스페인어 스터디를 해서 그래서 스페인 스터디가 합쳐져서 부스스인데요. 네. 스페인하고 문화 공감을 공예 이런 쪽에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금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스페인을 한 바퀴 돌아오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여에 접목해서 부여에 청년 공예인 육성을 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반적인 상황 또 그새 또 우리 부여의 장점을 살리신 대안까지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정보원 발표에 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문 군수님, 서남부권이 어려운 곳은 역시 농어촌 지역이라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부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충남이 이 인구수는 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북부 쪽에 다 편중돼 있고 부여의 상황이나 우리 금산의 상황이나 이 남부 쪽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금산은 부여보다는 조금 그 고자는 빠졌습니다. 예. 지금 부여나 청양하고 서천은 고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 저희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 정말 농촌의 현실이 지금 같다는 건 맞고요. 그래도 저희 금산구는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이 이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한 중심지가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금산을 찾아올 수 있는 이 인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저희 금산에 지금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 10년간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15,000명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2007년부터 이렇게 쭉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금산군에는 귀농 귀촌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농업의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각종 그 품목별로 교육도 시키고 이 농촌 경험을 시켜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부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 농업인들 이 젊은 층이 좀 지역에 많이 살아야 앞으로 아이도 많이 낳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농업진흥기금을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금 100억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빨리 자리 잡고 농촌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 금산구는 지난번에 한국타이어 그 사원 아파트를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전면 개편을 해가지고 일부는 우리 그 근로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일부는 우리 신혼 부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아주 뭐 저렴한 값으로 아니면 무상으로 주든지 지금 기본 계획안을 마련 중인데 이 젊은 층들이 금산에 많이 살게 해서 이 친구들로 하여금 직업도 안전하게 갖고 또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아이를 낳았으면은 또 교육까지 이 정책을 같이 맞물려서 교육 정책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두 지자체 장분께서 지난번 시간이 못 내하셔서 아예 전반부에 지금 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희망의 씨앗이 보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현 상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요. 우리 두 분께는 우리 원 박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구는 늘고 있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세계 그 권역에 따라서는 인구 감소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는데 문제는 수도권도 줄지만 그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이 지역과 농어촌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구가 대부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서구 유럽에서는 뭐 60, 70년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본다면 수도권이 한 11.8%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몰려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또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 지방이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 한 108개인가요? 그 정도가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해 있고 그중에 97개면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지방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만 하더라도 천안, 아산, 뭐 당진, 서산 이런 서북부권 빼고는 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해 있어가지고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30년 후면은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수님, 금섬군수님 상당히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인구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인구 소멸 지수라는 것이 20, 30대 여성들을 65세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게 0.5 미만이라는 것은 고령 인구가 젊은 여성들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구조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피라미드 형태면은 안정된 그런 인구 구조인데 지금 역삼각형 구조가 돼가지고 이게 20, 30년 후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빨리 피라미드까지는 안 가도 이 아래하고 중간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국가도 써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써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두 군수님께서는 청년과 일자리 그리고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강조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공부하셨지만 지금 예산에 6년째 살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6년 차 우리 예산 분으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라.
실천하고 오세요. 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 네, 사실 살고 있었던 그 기반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굳이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세대부터 제 아래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스스로 뭔가 자립하는 삶을 꿈꾸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하다. 예. 그 기반, 이 지역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물론 이제 앞서 좋은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건 사회 기반 시설이나 기반 여건이 좀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예. 또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좀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볼 수 있지 유인책이 되고 매력이 있을 않겠는가. 텐데요. 네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아보시면서는 네. 도심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장점,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가족 중심의 어떤 삶을 산다든지 그리고 매우 바쁘잖아요. 예. 그냥 삶 자체가 매우 바쁜데 그 안에서도 좀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사유할 수 있는 좀 정신적, 시간적 이런 여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소멸 위험에 처한 우리 충남 돌파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우리 충남 지역의 시청자분들께 방송하는 만큼 우리 충남의 강점과 약점을 좀 냉철하게 짚어봐야만 우리가 해법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여를 포함한 충남의 강점, 약점은 말씀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좋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호남 지방으로 가든 영남 지방으로 가든 철도든 고속도로든 충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 좋은 편인데 요지로서의 강점. 예, 네. 그거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얘기고요. 예. 지역 간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 게 예. 천안, 아산, 당진으로 이루어지는 충남 북부 공업벨트 지역이 이제 많이 생성됐고요. 실제로 연간 세금이 20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 여건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특히 중국에 가까운 이제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서해상으로. 그래서 환황해권 시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죠. 다만 이제 우리 충남에 청주에는 공항이 있지만 충북에는 예. 충남에는 이제 민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에 민항을 이제 부산처럼 가덕도처럼 해달라는 게 이제 우리 충남의 또 중요한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장점은 전남 전북이나 경남 경북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토론 저희가 생방으로 함께 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민항 얘기가 나와서 그 점을 또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많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 교수님의 눈에 우리 충남의 강약점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저희 그 충남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구는 유입되지만은 이제 북부권 중심 또 서해안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사실 내륙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금산은 어떻게 보면은 충남에서도 좀 이렇게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을 우리 군민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도 외치는 게 균형 발전이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균형 있게 좀 각 시군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충남도 북부 중심이나 서해안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예산도 지금 그쪽으로 다 전부 다 지금 투자 금액이나 발표되는 부분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그 금산 지역에는 이렇게 있는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군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 예. 그래 또 제2의 충남에서도 수도권처럼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자꾸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균형 발전 말 그대로 15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금산 지역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이제 정주 인구는 줄지만은 유동 인구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나 이런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국가 기관을 좀 이런 지역으로 좀 분포를 해서 나눠주면 좋은데 지금도 보면은 세종시로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고 내포 신도시로 지금 혁신도시도 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결국에는 부여나 금산이나 똑같습니다. 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을 국가 기관도 각 지역으로 이렇게 좀 한두 개씩은 이렇게 분포를 해서 예. 사실 세종하고 금산하고 부여하고 세종하고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은 그런 기관도 좀 이렇게 지방으로 한두 개씩은 배치를 해야 거기에 따른 청년들도 그 지역에 살게 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좀 정책적으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인구가 분포돼 늘어나는 것은 전부 다 기업도 다 그쪽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분산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마련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듣고 우리 예산분으로서 충남 안에 또 예산이 있으니까요. 어떤 강점과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게 됐고 지금 만족은 어디에 가장 크신가요? 네, 제가 산지 얼마 안 돼서 뭔가 강점, 약점 6년이면 그래도 꽤 많이 네.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삶의 터전으로 옮길 때는 분명 그렇게 뭔가 비빌 언덕은 필요하다라는 자기 생각이 부모님이나 들고 아니면 시댁이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거주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기든지 그게 예. 유인책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개발이 좀 더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점으로 꼽아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항상 약점은 기회와 함께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펼쳐진 시대는 그랬다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펼쳐지게 될 어떤 세상에서는 조금 저개발되어 있고 그만큼 다른 형태의 개발이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충남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저희 또 귀농귀촌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리틀 포레스트 이런 것들.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좀 닮아 있는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주로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도시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지방의 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예.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강점들을 좀 더 잘 살려내고 또 약간의 이제 편리성을 좀 보완이 된다면 저는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산업들도 생겨나면서 우리 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인구가 분산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 재난을 겪어보니 전 지구적으로 네. 조금 밀접도가 떨어지더라도 네.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네, 이곳에서 그렇죠. 더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셨고 네네. 두 군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충남 광역단체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단 예산 자체가 배분이 불균형하거나 네. 그다음에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 조정 얘기가 늘 있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 이상 살다 보니까 국회의원 수도 이제 50% 이상이 수도권에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렇다 보면 친수도권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지방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 국가에서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정책을 쓴다면 우리 충남 지역은 여러 가지
교수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그런 강점이 동시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약점도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런 그 정책이 만약에 변화가 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충청권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을 하겠죠. 이런 이제 불안정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 내에서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북부권에 거의 뭐 인구의 한 75%가 몰려 있고 제조업의 90%가 몰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도내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예.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도에서 지금 인구 중소도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뽑히다 보니까 인구 많은 지역에 또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깊은 철학을 가지고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주 여건을 반드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방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움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이 좀 불안하다는 거,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 이런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역시 행정 전문가로서 요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지방 소도시 혹은 지방 농어촌이 잘 되려면 각 연령들이 골고루 이렇게 함께 사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젊은 분들, 청년분들이 어쨌든 중심을 잡아줘야 1, 2, 30년 후가 보장이 되니까 청년 쪽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청년분들이 안 오는 이유 지금 잠깐씩 다 나왔습니다. 정주여건 집,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교통과 교육, 그리고 문화, 의료, 복지 같은 거 한 5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만족하시니까 지금 예산 분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점이 잘 돼야 진짜 조금 더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우 다 어려운 말씀하세요. 네,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좀 필요하고요. 이게 젊은 층일수록 저희 이제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받은 세대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청년 세대는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근데 도시를 떠나서 지역사회로 내려온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부터 생활 습관, 소비의 규모 이런 것들을 통째로 좀 바꿔내려는 스스로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실험해보고 재설정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 근데 그것이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주입식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삶에서 체득해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플러스 일정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은 필요하지만 예. 또 사실 직업으로서 9 to 6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지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원한다면 굳이 여기로 올 이유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청년 세대들의 니즈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떤 기농기촌 정책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건 네. 제가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6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사실 가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넷이서 똘똘 뭉쳐서 이제 외로움도 극복하고 뭐 좀 궁핍한 삶도 좀 극복하고 서로 이렇게 치열업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혼자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하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좀 느슨한 연결의 그런 또 커뮤니티도 필요한데 너무 구속되는 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나의 삶을 조금 재정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네. 그 유혜선 씨 말씀 듣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네.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미리 장착이 되신 분이라 조금 긍정적인데 과연 일반
그것도 이제 청년들도 20, 30대 청년이 있고 네. 40, 50대 중년급이 있고 60, 70대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서 네. 한번 다른 분들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생각 드세요?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충남권에 또 충청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청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충청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게 35% 정도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육만 받고 나면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도외지로. 직장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님들도 계시지만 의회 의원님들, 공무원분들의 이 인식이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캠퍼스가 저희 공주대학교는 공주도 있지만 천안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캠퍼스를 키우기 위한 또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대학 하나, 캠퍼스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도움을 많이 주는 일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저거는 교육부와 관계되는 기관이지 우리 시하고 군하고는 관계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순간 대학은 이제 그 정책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의 군수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1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운동장도 개조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캠퍼스를 군민들한테 열어서 예. 같이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감을 갖는 순간 그 지역의 대학이 만족스러운 그런 그 성장을 해나가기는 쉽지 않고 그것은 지역의 위기와 동시에 결합될 수 있다 해서 대학을 살리기 위한 거에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께서 크게 인식을 좀 전환시켜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대 위기 중에 특히 거점 대학의 중요성 또 정책적으로 각 대한민국 곳곳에 국립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국립대를 중심으로 농어촌이 또 있고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네,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가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국립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지자체가 그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살리기 위한 일에 열심히 그렇게 동참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젊은 층을 좀 더 유입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 이렇게 그 남아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의제들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 남쪽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요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성공을 해야 되고 네. 그중에 또 주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채용이 되어야만 네. 아까 말씀하신 3분의 1밖에 안 남는 이 현상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권이 세종시 건설 때문에 그동안 그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었잖아요. 이제 얼마만큼 그 공공기관을 이전을 유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체를 이렇게 유입할 것인가 거기에 지역의 대학생들을 얼마만큼 많이 고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인재 특별 채용을 한 50%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안정적인 일자리 중요한데 약간 생각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까 말한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네네. 나오는 그게 산업화 공업화 시대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나의 생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생활이라는 게 계획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좀 나의 규모나 어떤 일에 힘을 쏟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네네. 도심 대도시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네. 회사가 아니고 공장이 아니라면 지금 네네. 저희가 농어촌 쪽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뭐 텃밭 가꾸는 걸 넘어서서 생활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생활 영위가 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받아온 그 교육의 이게 또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을 꿈꿔요. 직장을. 직장인.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졸업하면 어딘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요즘 이제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재능, 너의 흥미,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개인차가 되게 너무 중요하세요. 네, 개인차가 너무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대학의 역할이 네. 이 지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큰 산업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농업업 이쪽이 미래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거라든가 예. 스마트 수산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그 교육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작동이 될 때 다양한 그런 그 직업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수님들 계시지만 저희 대학과 함께 이런 다양한 그 산업 영역, 농업 업 이쪽에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대학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립대, 공주대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직업인,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라 어느 농어촌에서도 IT가 잘 꾸려져 네, 있으면 네. SNS로 전 세계인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스마트 어촌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님들께서 청년 일자리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에서 우리 부여와 또 금산에 오시면 충남 농어촌에도 이런 일자리가 있다. 일을 창업을 하실 수 있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좀 몇 가지 강조해 주시죠. 일단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아까 이제 문정우 금산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 내의 불균형이 이제 또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이제 만들어지고 또 내부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충남의 서남부 지역이 이제 극도로 이제 우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보면 농업 중심의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공업 쪽에 생산성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따지면 그렇죠. 예. 인구 밀집도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면에서도 예. 농촌 인구가 비약적으로 단기간에 늘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그나마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예. 그리고 또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를테면 아까 문정우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수도권에 11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에 과제가 남아 있죠. 근데 이거를 주로 어디서 가져가려고 하냐면 혁신도시에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거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뭐 부여군이나 금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농업 지역이니까 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백제고도니까 문화와 관련된 공공기관 또 산이 많이 있으니까 임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런 것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예. 우리 지역으로 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영내 지역 간 이제 불균형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이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구 유출 안 시키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여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를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가 굿드레예요. 근데 10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수박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양송이, 표고버섯 같은 건데 부여가 놀랍게도 시설하우스 원예 특작은 충남에서 1위예요. 무려 41%가 부여에 집중돼 있고 또 전국으로 봐서도 부산의 김해와 쌍벽을 이룰 만큼 특화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농업, 농촌, 청년 정책을 쓸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예. 잘하는 걸 전략적으로 강점으로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크게
청년 농업 정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백제 고도기 때문에 문화 예술 공예 이런 쪽으로 살려서 예. 청년 공예 창작 클러스터 만들면서 청년 정책을 지금 세게 이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특성을 살린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죠. 예, 문정훈 교수님. 예, 맞습니다. 뭐 저희 금산하면은 누구나 떠오르는 게 인삼 또 깻잎이 또 주산지입니다. 깻잎도 유명해요. 네. 우리 금산 추부 깻잎이 전국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 나와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좀 집안서부터 대학까지 다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유해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직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다 어느 직장을 잡을 때 취직만이 목표를 두고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선진국의 유형을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창업 위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도 보면 대학도 중퇴하고 나와서 막 이 창업을 했는데 선진국들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이 창업 쪽으로 가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선택으로 직장을 잡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습니다. 직장을 먼저 잡다가 취직을 못하면 이제 자영업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이가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고 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 취직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취직 하라스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 너무 나약해져 있어요. 이걸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홀로 서기를 못 합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그건 누가 그랬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 세대들이 자식들 교육을 갖다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자꾸 너무 보호를 하다 보니까 홀로서기를 할 수 없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다 부모한테 의존하고 쉽게 포기하고.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져 있어서 조그만 어려움도 이렇게 헤쳐나가도록 알겠습니다. 못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 또 젊은의 패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못 키우는 쪽으로 교육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지금 농업 쪽에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27에 결혼도 안 하고 무작정 농촌에 와서 맨 땅에 그냥 헤이딩한다고 하죠. 텐트 쳐놓고 1년을 혼자 저는 생활하면서 혼자 홀로서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섰는데 지금 부여 군수님 시설하우스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나만 열심히 하고 진짜 내가 부지런하면은 억대 이상 소득 올리는 농가들이 기회가 있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가서 네. 조금 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자신감, 창업 정신이 도전과 패기가 샘솟을 정도로 우리가 제도로 유인하고 행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토론을 마련했고요. 네, 유 교수님. 네네.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청년, 진짜로 실제로 귀촌을 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삶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 치열하긴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고 왔지만 저녁이 없는 삶을 일정 부분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뭐 대학 입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그런 자기의 노력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디자인하다 온 사람이
자기 농장에서 일정 일과 시간 동안 기본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업 도시니까요. 그런 농사를 짓고 번 외의 시간에 자기가 할 줄 아는 일들로 또 다른 이제 플러스 알파의 뭐 생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그 통역을 하는 그런 청년도 예. 있어요. 농업을 기반으로 예. 통역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 소도시에서, 특히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일거리로서 기본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말씀해주신 그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예.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 농업 전업뿐만 아니라 네. 다른 투잡, 쓰리잡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다들 지금 투잡, 쓰리잡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방송만 합니다. 아, 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시간이 또 우리 네 분이 출연하셔서 생각보다 이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새로 오신 분들이 기존에 계시던 주민들과 화합하는 문제, 결국 다 함께 서로 공존하고 잘 사는 지역 공동체 회복이 갈 길인 것 같은데, 우리 두큰 스님께서는 지역 현안 포함해서, 그리고 두 분께서는 각자 강조하시는 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어떤 것일지 오늘 저희 스튜디오 오실 때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문 스님. 예, 뭐 저희 그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정책적으로 그 국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열악한 그 군에는 더 예산 지원을 특별히 더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안 줍니다.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좀 국가에서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예. 우리 군에서도 저희가 지금 저희 금산군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여 군수님들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까, 이 단체장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다 밤잠을 못 자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라서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음 바꾸면 기회가 있는데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를 굉장히 강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우리 부영 교수님. 네, 우리 문정우 금산군수님 지적하신 것처럼요. 농촌도시, 농촌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아주 특별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도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을 그만두고서라도 운영하기 어려워서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요게 이제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되는 판국에. 오히려 반대로. 지원하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어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법 공청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국가자치분권회의법도 공청회가 같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공청회가 막 시작됐어요. 작은 시도가 있군요, 또.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은 결국은 이제 지방 재정권에 관한 거예요. 요것들이 이제 지금 비로소 이제서야 국회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시작됐는데, 이게 빨리 예.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도시도 비로소 이제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이 그때 가야 늦었지만 이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유해선 선생님 그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제 균형 교촌하신 분들 지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돈 얘기예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박건수님, 해드리고 싶은데 안 알겠습니다. 되는 저희가 거예요. 3차는 토론을 못 하고요. 다음 가을쯤에 한번 개선되면 부르겠습니다. 우리 원 총장님.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인구 소멸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지방 살리는 이거지 않습니까? 방안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균형 기촌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외국에서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 정책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역민들께서도 너무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인식이 외지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방돼 있질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은 더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서로 허물 수 있는 그래서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하셔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씨 뭐 화이팅 한번 하실래요? 네,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시간이 거의 없대요. 짧게 네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살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사실 그 모델을 보고 살만하구나, 괜찮구나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모범을 잘 만들어달라. 네. 지방이 살아야 우리 국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